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개 이상 테이블, 네, 이제 조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기 전에 아주 간략히 좀 요 정리한 거를 좀 이제 간략히 좀 살펴보고 바로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3개 이상 뭐 테이블이라고 해서 조인 자체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다. 네, 우리 이제 기존에 그 어떤 2개 테이블 가지고 이제 조인 과정을 이제 했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없다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좀 그 기억하시고 들어가면은 좀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롬절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2개 테이블 가지고 할 때는 이제 해당 테이블 2개 이름을 그대로 이제 적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3개 테이블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명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네, 프롬절 뒤에다가 그대로 3개 테이블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떤 테이블들이 이제 좀 필요로 하는지 그런 어떤 테이블 간의 관계, 구조, 테이블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이제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네. 내가 이제 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들이 이제 필요한지도 그 구조 파악이 안 돼서 모른다면 뭐 아예 프롬절 자체부터 뭐가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겠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where 이제 조건절에 이제 각각의 어떤 그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 네. 그 다음에 그죠,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조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문제가 주어진 그 문제가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한 조건을 네, 추가해 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엔드 연산자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조건을, 그러니까 조인이 아니에요. 이건 조인이 아니에요. 이건 조인은 조인대로 하고, 조인은 조인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거하고는 이제 별도로 지금 어떤 이런 필요한 조건을 이런 엔드 연산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네, 어떤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조인도 필요하면 또 이제 조인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조인과 이런 어떤 조건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할 수가 있다. 네,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조인만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조건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이제 또 무조건적으로 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 주어진 문제, 조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뭐 조인하고 어떤 조건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결합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특히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개의 어떤 테이블을 그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그 붙을 여지가 더 많은 거죠. 네, 단순한 어떤 뭐 한 개 또는 뭐 2개 이런 테이블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도 많아지면 그 뭐 사람이 뭐 이제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면은 거기서 막 이상한 이제 변수가 막 그 발생하잖아요.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테이블이 여러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조건도 그만큼 더 붙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음? 네, 이런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인을 해 주셔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3개 이상의 어떤 테이블 조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은 정말로 그 테이블 간의 어떤 그 관계,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개일수록 테이블 간의 관계나 구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아예 뭐 손도 못 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당장의 방법 쿼리를 짜고 실습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들 간의 어떤 관계, 물론 그런 이제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명세서나 명세표를 보면서 이제 선임이 있으면은 또 선임의 어떤 지도하에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구조 파악을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신입사원 딱 첫 달 입사하시면은 다른 거 시키지도 않아요. 너는 그냥 구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어떤 구조 파악만 그 죄송합니다. 그 이제 구조 파악만 한 달 동안 네, 신입사원한테 다른 거 시키지도 않죠. 딱 그 구조 파악만 딱 해도 정말 일 열심히 한 것처럼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구조 파악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선임의 이제 지도하에서 하면 그래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선임이 이제 퇴사해서 내가 이제 혼자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데이터베이스 어떤 전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 구조 파악을 먼저 잘 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개 이상 네, 테이블 조인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이상 이제 테이블 조인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주어진 이제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이 이제 코드가 GS 뭐 103이었죠. 네, 101이 아마 텔레비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와 이름을 알고 싶다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짧은 그 한 줄의 어떤 그 문제처럼 이제 보이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테이블 간의 어떤 구조가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그 쪼개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짧게 이제 한 줄이지만 테이블 구조가 그렇게 이제 분산 처리돼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쿼리 자체는 이런 어떤 조인이라는 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한 개, 두 개 이런 테이블도 아니고 3개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짧은데 저것을 쿼리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초보자가 쉽게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고 공부해왔고 또 조인도 앞서 이제 사실 몇 번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나 구조 파악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DB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 조인 개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주어주면은 거의 뭐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자, 제일 먼저 뭐 제일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죠? 이제 바로 여기다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이제 앞서 PT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먼저 이제 셀렉트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쭉 그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하고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만 알고 싶은 거네요. 그쵸? 거기에 대한 아이디하고 이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 적어주시면 돼요. 아이디 알고 싶다고 하니까 아이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네. 두 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끝.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from. 네. from 절에 쭉 해당 그 테이블명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우선은 우리 이제 그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나 이제 구조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3개의 어떤 테이블 이것을 위해서는 3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런 어떤 구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테이블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도 바로 프롬절에서 막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나 이름 같은 거, 요 밑에 잠깐 다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나 이름 같은 것들은 보시면은, 자,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다 들어있어요. 고객에 대한 이제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그 외에 뭐 어떤 정보들은 다 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 테이블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요 아이디하고 이름을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구매를 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구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아닌 고객에 대한 이름이나 아이디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결제를 한, 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요 세일즈 1. 자, 요 테이블에 들어있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5명의 아이디가 앤트맨, 뭐 배트맨, 슈퍼맨, 스카이맨, 브링맨, 요 5명이 뭐예요? 요 5명이 지금 바로 내가 이제 구매한, 네, 요 구매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이거 5명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요 5명이 이제 결제를 한 고객들이라는 거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끝났으면은 참 좋은데, 그쵸? 네. 그냥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만 알고 싶으면은, 요것만 알고 싶으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 쿼리만 작성하면은 끝. 그렇잖아요? 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적이 있는 고객에 대한 아이디만 알고 싶으면은 요 5명의 아이디가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까지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조인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디하고? 회원 테이블하고 여기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개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 조인을 한 번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야, 이제 또 김치냉장고까지 딱 그 상품 이름을, 상품 코드명을 명시해 갖고 GS103이라는 상품, 그 상품이 이제 김치냉장고인데, 그걸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하고 이름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 문제를 이제 그 쿼리를 작성해야 하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이게 그 테이블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막 2개, 3개 복잡하게 그 데이터들이 분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쿼리가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알고 싶어 하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려운 건가 하고 뭐 이렇게 뭐 지시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 구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런 것도 결코 쉽지 않다.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요 김치 냉장고 이런 어떤 상품 코드가 이제 들어있는 이제 정보들은 여기 매출 테이블 2에 들어있어요. 2에. 자, 매출 테이블 2를 선택하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GS103이 어디 들어있어요? 자, 여기 들어있네요. GS103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대단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예로 들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사장님이 이런 그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임도 퇴사했어. 그리고 어찌됐건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DB를 지금 당장에 어찌됐건 선임이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사장님은 저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이름을 알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임은 퇴사해서 없고 그 후임은 지금 그 뭐 이렇게 좀 뽑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 어찌됐건 신입사원인 내가 이것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조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3개 테이블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모른다 하면은 어찌됐건 요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분석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이 그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여기서 그냥 봐도,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GS103.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요,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이제 어찌됐건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작업으로 그 조인으로 한 방에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르면은 결국 하나하나씩 그 수작업으로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어찌됐건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당장 뭐 오전에 그 빨리빨리 그 갖고 오라고 하면은 뭐 어찌됐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왜냐면 이런 걸 한번 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찾아갈 수 있을까를 해보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브 쿼리로도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브 쿼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결국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구매한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있는지 이런 그 테이블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 쿼리 작성할 때도 이 매출 테이블 1을 가지고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치냉장고예요. 김치냉장고. 고객에 대한 아이디나 이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김치냉장고가 제일 중요해요. 김치냉장고. 정확하게는 GS103. GS103이 지금 상황에선 제일 중요해. 제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조인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3개 이상 테이블을. 그러면은 어찌되건 사장님한테 답은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GS103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 역추적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그 답을 찾아내는 것도 그 이렇게 뭐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서브 쿼리 같은 거 작성할 때가 이런 어떤 그 논리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그 핵심은 김치냉장고. 이 김치냉장고, 더 정확히 말하면 GS103이라는 상품 코드를 이것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매출 테이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출력을 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GS103이 여기 있고 또 쭉 보세요. 만약에 이제 대단히 그 매출 좀 개수가 많다면은 또 뭐 어떤 특정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이제 이것만 쭉 뽑아내든지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우선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3을 이제 구매한 그 리스트가 2개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주문 번호를 보니까 자, 그때 주문 번호가 보니까 뭐예요? 1001, 1003인 거예요. 누군지 몰라. 지금 누군지 몰라. 이게 어찌됐건 이 김치냉장고를 산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 근데 아이디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주문 코드는 알고 있는 거예요. 1001번이라는 주문 코드하고, 그쵸? 1001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주문을 결제한 회원이 한 명 샀고, 그 다음에 1003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저 주문 코드로 주문한 고객이 또 하나 샀고, 그쵸? 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테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01번 이 주문을 주문한 고객은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 김치냉장고를 산 거고, 1003번을 주문한 고객은 아이템은 하나만 샀어요. 그쵸?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만 샀고, 근데 그 하나가 김치냉장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테이블은 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 만약에 자, 이 문제를 조인이 아니라 서브 쿼리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브 쿼리로 작성을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놈이 지금 김치냉장고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놈이 김치냉장고야.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부터 찾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매출 테이블 2를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접근하는 이 논리 방식이 서브 쿼리를 작성하는 그 논리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석을 해보니까 1001, 1003 주문 코드가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주문 코드예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1001하고 1003으로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좁혀졌어요. 그쵸? 야, 뭔가 희망이 보여. 네, 뭔가 답이 보여. 그쵸? 잘하면 잘리지 않을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오전 중에 어쩌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네, 후보가 굉장히 좁혀졌어, 지금. 1001하고 1003이에요. 이 주문 코드가 들어있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요 매출 테이블, 저 테이블의 주문 코드, 주문 넘버가 이거하고 똑같은 주문 코드가 들어있는 곳이 매출 테이블 1에 들어있잖아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다른 거 더 관심 없어. 그렇죠? 다른 거 다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만? 1001하고 1003만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1001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03이 어디 있어요? 주문 코드가 1003. 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요 두 개의 주문 코드가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제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야, 요 1001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보니까 요 1001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그 결제한 회원 아이디가 앤트맨이에요. 앤트맨. 그 다음에 1003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결제한 아이디를 보니까 슈퍼맨. 야, 이거 엄청난 것도 알아낸 거예요. 앤트맨하고 슈퍼맨. 야, 범인은 이게 참 범인이 아니죠. 범인이 아니라 고객인데, 그렇죠? 네, 앤트맨, 슈퍼맨이 또 범인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네, 고객이에요, 고객. 뭐를? 김치 냉장고를 주문한 고객이에요. 1001번, 1003번이라는 주문 코드를 이렇게 발생시킨 그런 어떤 회원 아이디는 앤트맨하고 슈퍼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사장님한테 가서 뭐를 하면 돼요? 보고하면 돼요. 앤트맨하고 슈퍼맨 이렇게 두 명이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끝. 네. 근데 사장님이 이름까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이디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름. 네, 이름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전산실로 돌아와서 자, 이름을 알려면 결국 회원 테이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사실 다 끝났어요. 그렇죠? 앤트맨하고 슈퍼맨 둘이에요. 앤트맨하고 슈퍼맨이 김치 냉장고를 주문한 거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가서 이제 보려면 자, 이제 회원 테이블을 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 쿼리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서브 쿼리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일 먼저 접근하는 테이블은 이제 매출 테이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테이블 1,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그 테이블에 가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다 끝났죠. 네, 우리 이제 앤트맨, 슈퍼맨 네, 끝났어요. 이제 그냥 회원 테이블 가서 실행을 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조건을 직접 이제 쿼리로 이제 조건을 붙여갖고 자, 이제 앤트맨하고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이 여기 있네. 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갖고 이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결과창에서 바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봐도 되죠. 그래서 이제 슈퍼맨, 네, 슈퍼맨에 대한 앤트맨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앤트맨이 되는 거고, 네, 슈퍼맨의 이름은 또 슈퍼맨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뭐 이름, 또 이제 뭐 주소, 뭐 전화번호, 또 뭐 이메일을 이제 알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런 정보도 여기 뭐 다 이제 뭐 주소, 그다음 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제 앤트맨 슈퍼맨이라는 정보를 이미 앞에서 다 이제 체크해서 결국 이제 수작업으로 다 이제 밝혀낸 거죠. 네. 어찌됐건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지금 이런 것은 이제 수작업으로 수동으로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역추적해 오면서 결국 이제 역추적을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내가 손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손 놓고 만약에 이런 어떤 주어진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잘 못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많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은 정말 막막한 그런 부분도 어떤 정석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네.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먹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잇몸으로라도 오래 먹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 그 전쟁 전쟁터에서도 아이는 생긴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있는 것처럼 꼭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떤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통해서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어찌됐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 번쯤 해 보시는 게 좋고 이런 것을 할 줄 아시면은 결국 조인은 더 자동화되는 거니까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서브 쿼리의 어떤 작성해 가는 어떤 논리 방식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자세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런 어떤 관련성이나 관계가 없으면 이런 거 특별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후임이나 또 친구, 또 동료, 후배 누군가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줄 상황이 생기시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역추적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서브 쿼리로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또 해보시고.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것이 그대로 서브 쿼리를 작성할 때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서브 쿼리도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서브 쿼리 우리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어, 새록새록한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글쎄요. 네, 큰일인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서브 쿼리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다시 서브 쿼리로 돌아가셔갖고, 이거는 상당히 쉬운 서브 쿼리로 작성하면은, 조인보다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특별히 뭐 이게 어떤 복잡하거나 물론 이제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서브 쿼리가 좀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중첩이 돼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이제 개수만 많은 것뿐이고 서브 쿼리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작성 방식이나 또 우리가 이제 결과값이 이제 하나로 나왔을 때 또 여러 개로 나왔을 때 다 생각나죠? 네. 생각 안 나는데요? 큰일인데, 그럼. 그래서, 그래도 쉬운, 서브 쿼리로 작성했을 때는 서브 쿼리 문제로서는 그래도 좀 쉬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찌됐건 이 부분 하느라고 요거는 이제 못했는데,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좀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한 번쯤 본인이 이렇게 역추적해 가면서 어떤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